보면은 이 상안검은 저번에 했죠. 상안검은 제가 했던 것 같고, 눈도 뭐 제가 특별하게 그 제 소견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하안검, 자 눈이 있으면은 눈썹이 있죠. 눈꺼풀. 자, 이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 하안검이죠. 하안. 저도 이제 저 부분이 좀 처져 있어요. 저 부분이 처진 사람들, 저같이 이렇게 눈 밑에 눈두덩이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저 역시도 그걸 겪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뭐냐면은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하수가 있습니다. 위하수라는 것은 위장이 처진 거예요. 이게 발병 원인이 뭐겠어요? 주로 과음 과식입니다. 과음 과식인데 과식을 안 해도 생겨요. 근데 이것이 가장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수면 전 음식을 보고만 돼요. 음식.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많이 먹잖아요. 자기 전에 많이 먹고, 특히나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술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여지없이 생깁니다. 금방 생기진 않는데 한 몇 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이 여지없이 이렇게 됩니다. 족양명 위경이 여기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또 보면은 얼굴 부위에 이 위장 경락 부위를 따라서 이 경맥 주변에 물사마귀 같은 것들이 약간씩 나와요. 근데 눈 밑에 안검 쪽에 여기에 물사마귀가 많이 생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위허증입니다. 위허증. 위장 자체가 무력증이에요. 위무력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성 체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두덩이 생긴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과 위하수증이에요. 이제 이것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궤양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것이 남자들 같은 경우, 이게 뭐 요즘은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시니까 대부분 술과 이건데 자기 전에 많이 먹어서 이래요.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리고 눈 밑에 물사마귀 같은 경우 안검 부위에 이런 거는 위허증과 위무력증의 만성 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이 전부 다의 공통점은 위가 냉합니다. 위가 찹니다. 그러니까 위가 차면요, 분문이 위장 제일 위에 뚜껑이죠. 분문이 꽉 닫히질 않아요. 음식이 들어가도 벌어지죠. 그러니까 위산이 역류하는 거예요. 음식물까지도. 그리고 위가 냉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력이 떨어져요. 운동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위장 속에 적체된 음식물이 다음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대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숙이 너무 오래되죠. 그러니까 입에서도 냄새가 심하게 나고, 또 이렇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어떠냐, 연쇄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면 플러스 치아가 약해집니다. 이빨이 이빨이 잘 흔들리고 빠져요. 임플란트 몇 개씩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치 하치를 위장과 대장의 그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위장에서 냉기는요 밑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으로 소장도 영향을 받고요, 흡수력이 떨어져요. 대장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변이 어떠냐? 묽은 변을 자주 봅니다. 변비는 잘 없어요. 오히려 자주 가서는 탈이지. 음식 먹다가도 화장실 쫓아갑니다. 그런데 변을 보면 다 물러요. 설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배가 항상 맹하죠. 쌀이합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가 어떠냐? 화장실 찾는다고 정신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냉기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자궁까지 내려갑니다. 자궁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장하고 접한 부분이죠. 저기에 냉기가 꽉 차요. 그러면은 이 자궁 내부 쪽에 여기는 물이 이렇게 이슬이 맺히죠. 왜? 여기는 온도가 따뜻하고 여기는 냉하면 우리가 바깥 기온하고 안의 기온이 다를 때 유리에 수증기 맺히잖아요. 이게 그 물이 맺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자궁에 냉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습해지죠. 그러면 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자궁염, 내막염, 질염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 이치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위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당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걸 고칠 때는 일단 첫 번째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전에는 2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 않는 것이 좋고, 특히나 막 기름진 거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습관을 바꾸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위에 냉기를 갖다가 몰아내야 되는데, 위에 따뜻하게 위장에 위가 음식물이 쌓였을 때, 음식물이 이렇게, 자, 위장은 평상시에 이렇게 쭈그러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꾹 찹니다. 네. 이때 위장은 위저부, 이 밑에는 전부 혈관들이 있어서 피를 쫙 몰아줘야 이 위장의 근육들이 영양분을 받아서 에너지를 내서 연동운동을 시작하고 위산을 뿜어내죠. 예. 이것이 연결된 장기가 어디냐면 비장이죠. 비장. 비장에서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비장에 피가 잘 보유가 되고 공급이 잘 돼야 돼요. 이 공급 라인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비경맥이고, 이 자체는 위경맥이겠지만, 동맥과 위경맥이겠지만, 인맥과, 자, 이것도 나중에는 간과 연관이 돼 있고요. 쓸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폭넓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체 질병으로 뭐 당장 사람이 죽니 사니 이런 건 없죠. 상당히 괴로워요. 위산 역류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위염 생기고 궤양 생기면은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런 증상을 가진 것을 고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뭐가 하나로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이야. 이 철저하게 등 뒤에 배수열 쪽에서 또 양쪽에서 완벽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힘든 그 병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목구멍 식도에서부터요 항문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말은 이 복부에 태양신경총, 벽제신경총, 상부 쪽은 태양신경총, 아래쪽에 하부 쪽은 벽제신경총. 그래서 이 자체가 신경덩입니다. 이것이 다 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뇌, 배는 바로 제2의 뇌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말은 그렇게 하면서요, 이거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이 눈 밑에 안검하수 되는 거, 아니면 안검하수가 안 되더라도 물사막이 있어서 위허증이라든가 무력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것도 없는데도 위무력증, 위허증, 체기 심한 거, 영성 식도염 있고 위하수 됐다, 아니면 위염 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만만한 병인지, 좀 나았다, 뭐 해서 좋아졌다, 또 재발이에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을 고치더라도요, 이미 실조된 이 복내 시스템하고 뇌하고의 어떤 그 상통관계, 이거 조절 안 되면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위장그럼 자꾸 위암에만 자꾸 관심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암만큼 고치기 힘들 거예요. 짬뽕 대놓으면. 제가 말씀드린다는 고친다는 개념은 단순히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장만. 이걸로 인해서 어디까지 파급이 됐고 어디까지 약해진 그 토탈적인 것을 바로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뇌에 문제가 생겨요. 파킨슨 병이 오든 아니면 치매가 일찍 오든, 그런 문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안검하수가 되신 분들은 이런 현상이 이미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안검입니다. 그 다음에 눈 밑에 사마귀, 물사마귀 있는 거, 안검 쪽에. 그 다음에 얼굴 부위에도 물사마귀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위냉이다. 위장이 차요. 배가 차요. 그 다음에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물소리 나고, 안 그러면 물소리는 안 나는데 꾸르륵 꾸르륵 거리는 소리도 자주 나요. 장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위내 정수라 그럽니다. 위 자체에 증발이 되고 흡수가 돼야 될 수분이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장 속에서 꿀꿀꿀꿀꿀 거리면서 다니는 거. 이것이 나중에는 뇌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또 하나 림프 순환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림프 배수요. 림프가 전신을 돌고 자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회수하는 곳이 위장하고 대장이에요. 그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신의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지죠. 쓰레기만 쌓이죠. 그래서 이제 호치킨이나 비호치킨 림프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요. 반대로요, 호치킨 림프암이나 비호치킨 림프암이들, 림프암 환자들 한번 보세요. 이쪽이 멀쩡한지. 그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지럼증. 우리가 보통 동양의학에서 현훈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다.
위장 냉기로 인해서 사람이 막 어질어질합니다. 예. 그래서 빈혈인 줄 알고 검사해도 별 이상 없는데, 헤모글로빈 수치 아무 이상 없는데, 빈혈 수치 아무 이상 없는데 막 어지러운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것도 위냉으로 오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로 오는 게 공황증이에요. 공황증도 많아요. 공황증도 여러 가지 이유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여러 가지 있지만은 또 오는 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은 걸 또 하면은 담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맥 소통하는 거를 잘, 제가 상통하는 거 앞에서도 몇 번 올렸지만은, 위장은 심포경맥과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막히면 심포가 막히죠. 심포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무리가 가잖아요. 심장도 약해져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 공황증입니다. 심포경으로 오는 공황증의 변증이에요. 그러면 앞 시간에 제가 영상 올릴 때 심장, 여기 코 얘기할 때 심장 얘기했죠. 미간. 심장은요, 쓸개하고 상통을 해요. 예. 담경과 그런 어떤 넓은 시야에서 볼 줄 아시면은 거기에서 치료법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안금, 그 다음에 하안금이 돌출돼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안금 쪽에 물사막이 있는 경우, 얼굴 부위에 물사막이 있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